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파이썬 멘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인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재택근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재택근무가 무조건 달콤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사들이나 조사 내용들도 보니까 재택근무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와 암스테르담의 듀얼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2017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잡지에 기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고를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리모트 워크의 중심에서 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기고를 했었고 제가 여기 기고한 글을 보시고 IBM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IBM 디벨로퍼 데이에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원격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위주로 발표를 좀 했었고 어떤 식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시점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제가 좀 읽었던 기사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3월 1일자에 올라온 블로터 기사 내용이네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었지만 운영 미숙에 곳곳서 혼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기사 아래쪽으로 좀 스크롤을 해보면 특정 회사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지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일단 개인 단위 작성, 팀 단위로 진척 사항을 계속 공유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여기 방법을 한번 보시면 업무 시작 전에 개인별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팀장은 팀원 투두 리스트 피드백을 하고 1시간 단위로 업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요. 업무 종료 시 내일 할 일을 작성하고 완료하고 업무 시작 종료 시각을 기입하라. 그리고 금일 근무부터 작성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회사 출근해도 안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좀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솔직히 굉장히 끔찍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회사도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 조인하기 전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진척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PC에다가 에이전트를 하나 깝니다. 그래서 15분 단위인가 스크린샷 캡처랑 카메라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찍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화면을 보고 있지 않거나 스크린에 페이스북이나 업무랑 무관한 화면이 뜨면은 15분 단위의 급여를 아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건 근무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까지인데 6시 이후로 뭐 오버타임으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비용을 지불하진 않아요.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연봉을 제공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창살 없는 감봉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볼 건데요. opensurvey.co.kr에 가보니까 여기 제목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3월 20일에 1000명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예요. 20대부터 50대까지 재택근무를 아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 내용이 좋습니다. 자, 그 중에 7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재택근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게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재밌긴 했는데 지금 시국에서는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이 한 2,000명 되거든요. 2,000명 중에 전 세계 한 40개국 정도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유럽 쪽도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런데 아직 감염자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대부분 다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영업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오피스에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요즘은 아예 출근을 금지를 시켰고요. 국가 간의 그 출장 이동하는 거 모두 금지된 상태고 뭐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거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캔슬하고 전부 다 버추얼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가장 크게 손꼽는 게 첫 번째가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동시간 줄일 수 있는 거 가장 크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 살고 있는데 예전에 서울로 출근을 하고 할 때 아주 오래 걸리면 2시간 반씩 편도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하철 9호선 없을 때 수원 IC에서 저기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때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증권사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 하루에 벌써 5시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했지만은 보통 1시간 반 이상 정도는 소요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 살아도 보통 1시간씩 소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할 수 있다. 그쵸? 좀 플렉스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었던 내용은 요 11번입니다. 자,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해야 될까요? 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게 눈치 보지 않고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가 전면으로 개편되어야 될 거고 어떤 분위기 자체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툴 같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 툴보다는 어떤 문화나 프로세스 관련된 얘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기반으로 또 공공 장소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본 발표는 저희 회사랑은 무관하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전 8시쯤 기상을 하고요. 아이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항상 먹습니다. 제가 차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항상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등교를 챙겨줘요. 보통 8시 45분쯤에 나가서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가게끔 해주고요. 자,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또 날씨가 좀 궂을 때 있죠.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고 올 때는 제가 항상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보통 9시쯤 업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슬랙 채널이 있어요. 그럼 슬랙 채널에 조인을 해서 제가 출근을 했다고 구두로 알려요. 물론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당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인수인계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는 기술 지원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서부 쪽에서 넘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면은 캘리포니아가 한 4시, 5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퇴근할 때 아직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 좀 처리 좀 해줘. 그러면 급한 일에 대해서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아침에 이메일 확인하고 케이스 처리를 하고요. 점심 때 이제 식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트 1층 사는데 조그만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손질을 하거나 소일거리를 좀 합니다. 점심시간은 초반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들쑥날쑥했어요.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일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리듬이 좀 필요해서 항상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점심을 일을 하면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드시 1시간은 아예 그 노트북 앞에서 벗어나서 식사에만 매진을 합니다. 내지는 뭐 잠깐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손질이나 집안일 할 게 있으면 좀 하지 가급적이면 1시간 풀로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케이스 처리하고 비디오 시청이 뭐냐면 저희가 미팅을 전부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났던 미팅들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들 같은 거에 비디오를 시청을 합니다. 이런 시간들도 잘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지원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서포트 테크 리드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솔루션 테크 리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팀원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위키 같은 데다가 제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전파하기 위한 가이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도 하고요. 이제 16시 정도 되면 아이들 귀가하는 거 좀 챙겨주고요. 간식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학원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셔틀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슬랙 채널에 보면은 베이비 드랍, 베이비시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애들을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 주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8시 업무 종료를 합니다. 여러분들 재택근무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업무를 시작했는데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자는 재택근무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좀 기득권 세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본성입니다. 본성이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본성이에요. 그래서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을 적절하게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일과 또 개인 생활이 믹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6시가 되면은 항상 일을 제 시간에 멈추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근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재택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회사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택근무를 할 때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거는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 관련된 얘기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비즈니스 가치 사슬을 적는다. 세일즈포스. 여러분들 세일즈포스라는 툴 많이 써보셨나요? 자, salesforce.com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RM 툴이에요. CRM이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글로벌 회사에서는 거의 디팩토,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자체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괴리가 많이 있어서 세일즈포스를 좀 쓰자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세일즈포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툴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과대평가했던 것들이 좀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또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를 영업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 기술 지원을 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포탈에 어떤 케이스를 올리고 나면 그 케이스가 세일즈포스랑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 영업을 할 때부터 어떤 오퍼튜니티 관리하는 것부터 영업 히스토리,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석세스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과 이 케이스까지 모든 비즈니스 가치 사슬이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얘기를 하다가 영업이랑 같이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하면 이 세일즈포스에서 그 담당 영업자를 찾아가지고 바로 그 코멘트를 남기거나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 보시면 케이스 오너라는 부분이 있고 누가 일을 할지, 그 다음에 심각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케이스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 도움을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심각도 3이면 제일 낮은 거고요. 심각도가 1이면 1시간 내로 24시간 365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죠. 처음엔 유지만은 제가 맡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맡고 있다, 고객이 지금 갖고 있다, 아니면 클로즈 됐다, 이런 스테이터스 관리할 수가 있고요. 제품에 관련된 제목들, 서브젝트, 그 다음에 담당자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랑 같이 협업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생성되는 어떤 이슈 같은 것들 링크를 좀 걸어서 이 세일즈포스랑 그 이슈랑, 저희는 깃허브에다 이슈를 올리는데 그 이슈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시간대가 보이죠. 저희는 365일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한 15개국 이상의 저희 엔지니어들이 포진돼 있어요. 이 기술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 케이스가 어느 리전에 있는 케이스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급한 것들은 24시간 대응이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근무 시간 이외에는 대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 같은 걸 붙여주고요. 언제까지 대답을 해줘야 돼? 라는, 언제까지 처리를 해줘야 돼? 라는 타이머를 걸어놓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들을 뭐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제가 직접 할당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스포스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슬랙입니다. 슬랙. 여러분들 슬랙 많이 쓰시죠? 아마 슬랙도 쓰실 거고, 뭐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잔디 이런 툴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은 회사들이 슬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조인하기 전에는 전형적인 한국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있는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뭐 S사 다닐 때는 자체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신저를 많이 사용했는데 굉장히 많이 좀 달라요. 슬랙은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알람도 막 시시때때로 오고 채널도 너무 많고 막 그런데, 근데 이것도 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격 근무, 뭐 재택근무를 하려면, 그러니까 동기식 커뮤니케이션은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전화라든지 메신저라든지,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동기 형태로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급한 일도 있고 지금 당장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동기식으로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그거 솔직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고요. 그 중에 아주 필요한 몇 개의 채널들만 제가 스테어드 딱 별표 표기를 좀 하고 있죠. 대부분의 채널들은 전부 다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조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랑 관련된 채널도 있지만 그냥 재밌게 어떤 농담 따먹기 하기 위한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맥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채널도 있고요. 축구 관련된 채널도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도구 중에 동작이 잘 안 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채널에 모여서 그 도구 욕을 막 하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슬랙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 지원을 할 때 항상 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까 전에 출근하면 나 출근했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채널이 이 채널이고 24시간 돌아가고요. 어떤 급한 케이스가 올라왔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를 찾아주거나, 또 누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이럴 때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방사능 표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좀 급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널에다가 알람을 띄워주고요. 페이저 듀티라는 툴이 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죠. 문자나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슬랙에도 이렇게 동기가 되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딱 알람이 뜨면은 알람이 떴다라고 나오고, 알람 인지했다고 이제 알람 인지했다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람 인지했는데 지금 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리졸브드 버튼을 딱 눌러줘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 알람이 떴는데 지금 담당자가 인지를 했고 작업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듀티 매니저가 나타나서 지금 이 케이스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해결해 다오, 이런 식으로 지원자를 찾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누구한테 할당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자를 찾습니다. 물론 지원자가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할게 하고 손을 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근무 시간에 정말 급한 일들 내가 처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수인계 거리를 받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떴을 때 제가 자진해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문화인 것 같아요. 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막 급한 일 떴다고 지원자 찾으면 손들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Gmail입니다. 여러분들 메일 안 쓰시는 분들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그죠? 모두 다 쓰고 있는데 메일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들도 보면 S사에서는 자체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모바일이나 이런저런 디바이스를 쓰기도 쉽지가 않았었고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좀 많이 불편했던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다녔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썼었거든요.
훨씬 저는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윈도우 기반 시스템에다가 인스톨 해가지고 사용하고 모바일에서도 되게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나고 메신저랑도 잘 연결이 되고 그래서 되게 훌륭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는 지메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메일을 특정 사람한테 지정해서 보내기보다는 특정 그룹에다 보내고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 그룹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옵니다. 이게 참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메일은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최소로 줄여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재택근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팀에 누가 입사를 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다른 나라에서 완전 지구 반대편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회사에 조인했고 뭐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걸 도와주는 도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푸시 방식보다는 풀 방식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메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메일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벨이죠. 라벨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수십 개의 필터를 걸어놨습니다. 수십 개의 필터를 통해서 이 레이블들을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고 어떤 메일들은 그냥 버리거나 읽었다고 마킹을 하고 어떤 메일들은 제일 중요한 레이블을 달 수 있게끔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까 모든 소스 코드랑 이슈 추적은 GitHub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오픈소스건 상용 모듈이건 모두 다 오픈소스로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이센스는 저희 회사 라이센스고 비용을 지불해야 쓸 수 있는 모듈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소스들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용 모듈이든 공짜로 풀려있는 모듈이든 간에 모두 다 동일한 레파지토리에서 이슈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그 레포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 추적하는 것까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뭐 소스 코드 이슈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커뮤니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이게 2018년 당시에 캐치업 뜬 건데 527개의 레파지토리가 있었고요.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을 인수하는 회사도 있고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뭐 헬프자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소스 코드가 하나도 없는 레파지토리인데 개발자랑 개발자가 아닌 조직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는 레파지토리예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GitHub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서식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서포트 같은 경우는 세일스포스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세일스포스에서 개발자를 호출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세일스포스 케이스를 참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케이스를 읽어보는 건 괜찮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레파지토리에다가 이슈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너희들 좀 도와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주고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에스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다른 팀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 그 팀 파트장이나 팀장을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하죠. 의사소통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시간은 늘어져 버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훨씬 더 긴밀하게 일을 합니다. 제가 원한다면은 이렇게 이슈를 올리면 급한 일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바로바로 개발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원하면 그 특정 개발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핑을 때려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바로 스크린 쉐어를 하면서 미팅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개발자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그 개발자를 앉혀다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같이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제가 다녔던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전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팀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화하고 담당자 찾고 그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가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일로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재택근무를 할 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틀라시안 컨퍼런스입니다. 자, 위키죠, 위키. 자,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학습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동료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남겨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문서 형태로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틀라시안 컨퍼런스를 쓰고 있고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SI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컨퍼런스 많이 썼고요. 어떤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개발 문서 같은 것도 전부 다 컨퍼런스에 작성해서 공유를 했었고요. 저희 조직도 컨퍼런스를 사용해서 이런 온보딩 가드, 즉 처음 입사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근무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배워야 될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는 입사를 하면 옆에 앉혀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물론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대도 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가지고 멘토를 지정해줘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주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줄여야 되나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각 페이지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기프도 있고 막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좀 거슬렸어요. 왜 이런 업무랑 상관없는 이미지를 넣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데브풀이죠. 이 사람이 왜 있냐면 저희 조직장 VP가 별명이 데브풀이에요. 그리고 헬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 페이지가 처음 온 사람들을 내가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각 페이지들 가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페이지가 어디였지? 라고 이제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를 딱 보면은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그 이미지가 있던 페이지. 즉 이런 위트가 넘치는 이미지들은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데 사람 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어떤 페이지 만들 때 항상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제가 만들어서 넣거나 가져와서 집어넣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집어넣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작정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막 그럴싸해요. 처음에 되게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해지게 되고 막 이 내용들이 구조가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조직도 그런 문제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 작성 가이드도 없고 문서 작성 가이드도 없고 너 이렇게 작성해 뭐 하이라키 이렇게 가져가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정리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한국에서 좀 배웠던 그런 좀 스태틱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책을 좀 여러 번 집필을 했기 때문에 목차를 정리하거나 어떤 식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모두가 읽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컨피던스가 있으면 이게 잘못됐네 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 줄을 드래그 해가지고 바로 커멘트를 남기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바로 커멘트 남겨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딱 봤는데 너무 좀 지저분해요, 내용이.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조직원 모두가, 팀원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위키 페이지는 언제든지 누구나 권한을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제대로 된 재사용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 작업이 필요 없다 라든지, 나는 개발자야,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동작하는 소스 코드로 얘기해 주겠어, 이런 문서 따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기록에 남기시고,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더라도 일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문서하는 것들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택근무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첫 번째, 제가 앞에서 언급을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사결정은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뭐냐면, 개인은 셀프 모티베이티드 해야 돼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처리할 때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동료라든지 내 뭐 팀장이라든지 동료한테 요청을 해서 그 즉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 사람한테 fully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권한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 부여를 해줘야 돼요. 제 바로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상무님이 굉장히 좀 세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챙기시는 분이었는데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은 한국의 회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거에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가서 어떤 롤아웃 같은 것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다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고요. 어떤 나라가 좀 잘하고 있다는 거는 그걸 겪고 나서 나아진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조직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근무 문화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컬처가 제일 중요해요. 재택근무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누구한테 어떤 걸 물어보거나 언제든지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다거나, 또 시스템적으로 뭐든지 다 연결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제대로 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는 툴들이 예시죠. 예시. 하나의 예시입니다. 최고가 아니고 저희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도구들이 있고, 지금 쓰고 있는 도구들을 계속 튜닝하고 또 교체도 하고 다른 솔루션도 도입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improve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처음에 봤던 그 뭐였죠? 기사 내용에 보면 그건 회사가 직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IBM 디벨로퍼 데이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들어왔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직원들 고가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의 퍼포먼스 같은 거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었거든요. 자, 출근 시간 중요한가요? 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업무가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면 출근 시간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퇴근 시간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이든 간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 일을 그 사람이 스스로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일하고 있는 내 팀원을, 내 동료를, 또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믿지 못하고 계속 너 뭐 할래? 너 지금까지 뭐 했어? 하고 있는 일 보고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재택근무고 뭐고 다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본 것 같아요. 재택근무다, 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재택근무하는 건 좋아 라고 했다가 그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마 사기가 확 꺾였을 겁니다. 누가 일을 제대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제가 회사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출근하자마자 조회하죠. 조회했던 회사도 있었어요. 조회를 하고 나서 딱 끝나면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뭐 담배 피면서 한 30분 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뭐
너무 많은 미팅들 있잖아요. 그쵸?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미팅인데 계속 들어가야 되는 미팅들이 생기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미팅들이 많아지죠.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할 시간이. 그래서 항상 업무 시간에는 미팅을 하고 미팅 시간이 끝나면 저녁 먹고 와서 야근을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거죠. 한창 개발하고 이럴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없을 때 조용한 시간에 내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그때 당시 일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fully integrated 됐다고 할까요?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들이 발생하는 소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와이프가 지나가다가 뭐 자꾸 말을 건다거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가령 애들이 계속 시끄럽게 굴어요. 처음에는 그게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무실에 있으면 안 시끄럽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무실에 있으면 온갖 것들이 다 저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말 거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소셜 관련된 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챙겨야 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야 되고. 이런 재택근무를 하면서 애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대신 애들이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면은 좀 딴 데 가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조용한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귀에 이어폰 꽂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실은 되게 어린 아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기도 계속 울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기를 항상 보고 필요할 때 제가 안아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행복입니다. 예전 직장 다닐 때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봤는데 지금 같은 저희 막내는 제가 항상 그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실은 전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저희 둘째가 한 1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그런 걸 보고서는 바로 회사를 퇴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를 억지로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점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고,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속도, 그죠? 인터넷, 장비들도 너무 좋고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뭐 기관애들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방식만 좀 바꿔주면은 굳이 비싼 돈 내서 사무실 임대해가지고 사람들 다 옹기종기부터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재택근무, 홈오피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들 못 나오고 계시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모두 기운을 내시고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다른 나라들보다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요즘처럼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회사 이런 재택근무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야, 대한민국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일하고 있어. 뭐 이런 날이 오는 거죠. 자,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